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격자만 곤란이었는지 기가 막힙니다.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난파선에서 몸을 건져 올린 사진인 줄 알았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한 명의 희생 플라이볼로 적당히 땜질하고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 1위입니다. 야당이 반대했던 장관 후보자 3명 가운데요. 청와대가 결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던 이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결국 오늘 오후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청문회 때 불거졌던 도자기 밀수 의혹이 결정타였겠죠.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얼핏 보아도 수천 점이 넘죠. 저 모든 것이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이 정도 성들리에서 국내에서 유통하는 중고가만 수백만 원대예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 일단 청와대 참모들도 좀 부정적이지 않냐라는 기사까지 나오니까 일단 지명 철회 대신 자진 사퇴 모양새를 취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모양새는 자진 사퇴지만 실은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를 했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최소한 국민들의 눈높이와 어떻게 보면 도덕적 기준에 맞추어서 최소 한 명 이상은 지명 철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아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자진 사퇴 형식을 빌은 지명 철회라 보는 게 적절하다. 네. 예. 근데 이도원 의원님, 네. 이게 결국은 그럼 박준영 후보자를 그 뭐 도자기 밀수 의혹뿐만 아니라 뭐 여러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낙마를 시켰다. 그럼 이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강행한다. 이게 청와대의 기존 방침, 기본 방침인 겁니까? 청와대는 당연히 그러고 싶겠죠. 한 명 양보한 것도 크게 양보했다고 아마 청와대에서는 생각할 겁니다. 여당도 이제 송영길 그 대표가 뭐 입장을 밝힌 적은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청와대에 요구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 낙마시킨 것도 청와대로서는 아마 그 성의를 보인 거로 당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고, 만약에 여기서 여당 지도부가 더 요구한다면 당내 분란이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야당인데, 야당은 애초에 2명은 물러나야 된다. 특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물러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인데, 아마도 여야 간에 임 장관 후보자 그리고 아마도 다른 현안, 예를 들면은 뭐 원구성에서 법사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의 협의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이제 야당이 강하게 나오느냐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뭐 코로나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결을 더 이어가는 것을 과연 국민이 원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굉장히 좀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뭐 여도 야도 혼자 풀기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의 한번 협상안을 한번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그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빨리 인준해달라는 여당의 요구도 무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국무총리,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의 장관은 인준을 하되, 그 대신 김부겸 총리가 다른 뭐 의혹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둘째 딸의 라인펀드 의혹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감사원처럼 굉장히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한번 수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임혜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딸의 국적이라든지 남편의 그 논문 내조 문제 같은 거는 굉장히 그 의혹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을 걸 약속을 하고, 노영욱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관사테크 의혹이 있는데 적어도 관사테크 의혹으로 벌어들인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제 비슷한 의혹을 받았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지금 의원 됐습니다만 그 부분을 이익분을 기부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성의를 보이고 그걸 갖고 야당을 설득한다면은 야당도 반드시 반대만 하기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예. 이도하 변호사님, 예. 한번 이 질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일을 계기로 무게추가 청와대에서 당으로 급격히 쏠렸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재보궐선거의 참패가 그게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2자까지, 그러니까 30%대가 무너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역전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다시 회복된 경우도 있지만 레임덕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나타났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당대표가 친문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되면서 송영길 대표가 일정 부분 당의 주도권,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당의 행보는 다음 차기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 행위일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도 했기 때문에요. 당의 일정 부분 이제 무게추가 옮겨져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관욱 교수님, 오늘 박준영 후보자의 잦은 사퇴를 청와대가 설명하면서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청와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고맙고 짠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을 두고 또 야당에서는 또 왜 고맙고 짠하냐라는 지적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고맙고 짠하다는 표현을 누가 썼느냐, 문 대통령이 썼느냐, 아니면 뭐 다른 분이 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썼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어떤 성향,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후보자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해주는 그런 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 과정 속에서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큰 고초를 겪은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집안일이 다 드러나고 뭐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이 정도로 혹독하다는 것을 이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이제 생긴 것도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문 대통령의 어떤 언사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후보 청문회가 과정이 지나치게 이런 어떤 후보자들의 문제점들을 들춰내는 이런 방식이 돼서는 사실상 이 공직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나 역량 있는 분들이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스템처럼 사실상 이런 도덕성이라든가 뭐 개인적 문제는 비공개 처리를 해서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들만 공개로 해가지고 정책이라든가 뭐 역량을 평가하는 공개 청문회를 여는 방식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사실 민주당이 이거 입법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국민들한테는 굉장한 피로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검증 실패는 청와대도 분명히 책임을 인정해야 되지만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일단 오늘 박준영 후보자가 잦은 사퇴를 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은요, 이제 남은 청문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됐던 청문회장에서 발언, 임혜숙 후보자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호텔비는 반반씩 냈습니까? 연구비에? 방을 하나 잡았을 때는 한 명만 처리를 했고요. 국가 세금으로 무임 승차한 거네요. 무임 숙박. 배우자 4번, 자녀 4번. 국가 세금으로 지금 배우자 갔을 때 공짜로 재우고 그 배우자는 또 연구비 받은 걸로 무임도 공짜로 재우고 호텔방에서 호텔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당시 외유성 출장 의혹이 불거졌었죠. 그런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장관 후보자들을 이래서 발탁했다 이런 이유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라면 최고의 능력가라고 판단하고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여성들이 진출이 가장 적은 분야가 가계분야고, 그러나 여성들이 진출하려면 그런 성공한 여성들을 통해서 보는 도망 또는 그 롤모델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된 것입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논란의 두 명이 사실 박준영, 임혜숙 두 후보자였는데 박준영 후보자가 낙마를 했고 그러면 임혜숙 후보자를 청와대에서 놓지 못한 이유가 혹은 정말 여성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의혹 때문인지 이도하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량이 뛰어나고 더군다나 여성이어서 이제 꼭 좀 써야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역량과 관련해서 과학기술계의 민심을 아예 등지고 임혜숙 한 사람만을 챙겼다는 측면에서 매우 충격적이며 무책임하다. 이 성명이요. 전국 공공연구노조의 성명입니다. 아하. 이게 국민의힘의 성명이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성명이 아니고 전국 공공연구노조에서 과학기술계의 민심을 아예 등졌다 그러고요. 사람 하나만 챙겼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공공연구노조에서 NST 이사장이 될 때도 반대했어요. 25개 정부 출연연을 이끄는 NST 이사장으로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반대를 하고 좀 전에 제가 읽었던 표현은 과기부 장관으로 내정했을 때 썼던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성계 얘기를 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정의당 대변인이 이번 주에 이런 논평을 합니다. 여성 할당제의 취지는 공정과 균형이다. 근데 임혜숙 후보자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성들 중에서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 모임이 따로 있어요. 네. 이제 근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물어보면 임혜숙 후보자를 자세히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계 쪽 인맥들도 이 여성계 인맥들이 이분에 대해서 별로 잘 안다, 추천을 했다 이런 표현 안 해요. 대통령이 정말 여성계, 과학기술계 인맥을 쓰고 싶었다면 대표적인 과학기술계 단체들이 있어요. 예. 여성계는. 그런데 추천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당적을 가지신 분? 민주당 당적을 가지신 저렇게 과학기술계에 몇십 년 있으시면서 교수하시면서 이대 교수 하다가 그 중간에 당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또 당적 탈퇴 안 하신 분이잖아요. 예. 저런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연구노조에서 임혜숙 한 사람만을 챙겼다는 측면에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충청도 지역 언론에서 비판적인 기사가 많이 나와. 예. 충청도 지역 언론은 거기는 과학기술계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 부분이 약간 반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가 충청도 지역 언론에 많이 나오고요. 정치에 무관하게 연구에 몰두하는 과학자, 여성들도 많거든요. 물론 OECD 가입 국가에서 여성 고위직 비율이 평균이 30%인데 우리가 예. 거기에 못 미치고 그거를 이제 30%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계에서는 유리천장을 깨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깨느냐, 어떤 사람이 깨서 후배들한테 앞길을 계속 열어주느냐, 아니면 본인만 한 자리 하시고 후배들 아예 길을 막아버리느냐, 이것도 보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제가 잠깐만 참견하자면 네.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여러 언급 중에 네. 그러니까 임혜숙 후보자 아무도 잘 모른다라는 의견은 이 변호사님 주변 지인들의 일부 의견으로 제가 유유상종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박준영 후보자 낙마 그리고 임혜숙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할 것 같다는 여러 기류 속에 야당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같이 만나볼까요? 한 명 낙마냐 아니냐 하는 숫자 노름으로 국민들을 소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 운영의 주무부처 장관을 선정하는 일은 야구 경기가 아닙니다. 한 명의 희생 플라이볼로 적당히 땜질하고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야구 경기가 아니다. 야당에서는 한 명의 희생 플라이로 적당히 땜질하고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는데,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여야가 맞붙는 겁니까, 김 의원님? 보면 야당에서는 임혜숙 후보자도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명철에. 근데 여당에서는 이제 그만하자. 이제 한 명 지명철했으면 자진 탓하면 된 거 아니냐. 또 한 번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당 내에서도 비슷한 표현 내진 뉘앙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최소한 한 명 이상의 후보자가 좀 철회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정청래 의원이나 진성준 의원이 이게 시장터에서 흥정하는 거냐 그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각각의 장관 후보자 저 문제로 지명된 세 분이 정말 그 공직에 걸맞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여성 장관을 발탁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정말 여성 장관 발탁 대상으로 적합한지 이건 각각 가지고 따져야지 숫자 어물쩍해서 3명 중에 1명 하고 나서 그냥 끝난다. 이거는 국정에 임하는 자세로서 서로 간에 정확하고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그런 어떤 야당 측의 지적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지적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면이 분명히 있고 어쨌든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은 한 명도 낙마를 안 시키든 혹은 3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한 명 각각의 능력,
자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일단 아직도 국회는 이게 지금 합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당 내부 반대 기류는 초선들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친문 의원들 이 과정에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불교 장관이 있고 기독교 장관이 있다 그랬을 때 아마 예수님도 기독교 장관에서는 낙마하실 것 같고 우리 부처님도 불교 장관에는 낙마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 이도원 의원님. 네. 대통령의 복심이라 부르는 윤건원 의원은 한 명 낙마 표현 납득하기 힘들다. 또 정청래 의원은 시장 물건값 흥정하냐, 괜히 갈등 유발 분란 조작만 한다. 초선 의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당에서 좀 더 당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하고 기존에 해왔던 관성대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부딪혀서 아마 회오리를 치고 있는 모양인데 세 분의 지적이 나름의 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합니다만 최소 일명 낙마 표현은 납득하기 힘들다. 저도 거기는 동의합니다. 물론 이제 의도는 다르겠지만 정확하게 초선 의원들이 박준영 장관이든 임혜숙 장관이든 딱 요구하는 게 옳았겠죠. 그러나 초선 의원들이 그래서 최소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주고 어떤 분은 한 명, 어떤 분은 두 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체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 얘기할 수 있었고 윤건영 의원은 아마도 왜 이름을 대지 않느냐보다는 아예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들었느냐 이거를 약간 비판하는데 초점이 있었다고 보고 정청래 의원은 괜히 갈등 유발 분란만 조장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당내 민주주의로 가는 또 다른 시도다 이렇게 보는 당 내외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강병원 의원은 불교, 기독교 장관이 있다면 부처 예수 장관,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불교 장관이나 예수님이 기독교 장관 할 일은 만무하죠. 각자에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적소에 적재가 필요한데 이번 인사는 적재를 적소에 임명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많은 초선 의원들의 지적이었죠. 지금 세 분이 대통령과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면에서 당을 위해서 이런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목소리가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민심과 특히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과는 조금 멀어지는 것이 아닌지 그럼 그것이 오히려 대통령을 위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점점 더 국민과 멀어지게 하고 당을 위하는 게 아니라 당이 점점 집권하는 방향에서 틀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지 않는지 저 세 분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라고 이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번에 최소한 한 명 낙마를 요구한 초선들의 목소리 둘이 부딪혔는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가 앞으로 민주당의 향배에 중요한 계기가 될 거로 보입니다. 김 교수님. 네. 이른바 친문 의원들이라도 글쎄요. 이런 의견도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초선 의원들의 말이 맞다면 지금 낙마 3명 이걸 주장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의혹을 단순히 초선 의원들을 공격할 게 아니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는지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초선 의원들도 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 개진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세 분의 어떤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왜 특명하지 않고 최소 한 명이냐 이런 것이 내용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초선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좀 더 선택권을 좀 준다는 그런 차원 그러니까 2명이다 3명이다 이렇게 다 하고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서 선택을 좀 해달라는 예의를 좀 갖춘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이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민주당의 이런 어떤 이견이 존재하는 이 장면 이것이 오히려 건강해지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의 어떤 목소리로서 사실상 그것도 민의로서 동의받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중첩되어 온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깨고 가려는 시도들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좋은 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박주정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여당은 오늘 안에 그동안 연관이 돼 있었던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지금이 6시 17분인데 지금으로부터 40여 분 뒤면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릴 것 같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2시 본회의를 소집해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장께서는 국정의 공백 상태,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공석인 상태로 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을 때 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시인가요? 네. 김부겸 총리 인준안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죠? 예, 국회의장이 7시에 본회의 소집을 하고 직권 상정할 뜻을 비쳤다고 하는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중요한 회담을 하러 출국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그 국무총리 자리도 비워져 있는 게 맞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예. 이런 사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뭐 그렇게 하실 일이 많으신가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 하고 계신가요?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뭐 특별히 큰 하자가 있어서 국무총리 꼭 더 이상 하시면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누가 얘기했었나요? 그게 아닌데 본인의 개인 스케줄상,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 스케줄상 그냥 그 사의를 표명하자마자 바로 그냥 떠나셨잖아요. 하지만 정세균 총리는 네. 이게 다 예정됐던 사태 절차라고 말하고 그건 있습니다. 본인이 예정하신 거지. 뭐 국민이 예정하고 뭐 야당에게 양해를 구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주셨나요? 본인 정치 스케줄이지. 그러니까 지금 총리가 없지. 이런 총리가 없는 상태가 왜 빚어졌습니까? 이런 경우 보셨어요? 정홍원 총리 같은 분은 계속 다음 총리 후보자들 낙마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못 가고 계속 총리하시고 이런 분도 있어요. 뭐 그것도 좋은 모양새는 아니지만 예.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건 야당이 아닙니다. 원래 이 원인은 그 정세균 총리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사표 수리하고 본인이 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대통령이 그렇게 사표 수리하신 덕분이지 이 부분은 야당 탓으로 돌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뭐 이렇게 하면 표결 통과하겠죠. 총리 되실 거예요. 근데 당적을 가진 국무총리, 당적을 가진 법무부 장관, 당적을 가진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모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민주당적을 가지신 분들이 그리고 법무부 장관 뭐라 그러니까 자기는 여당의 국회의원이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선거를 중립적으로 치를지 그렇다면 국무총리라도 야당하고 같이 협치를 해서 이 부분 표결을 제대로 치르고 그렇게 국무총리에 취임하시는 모양새가 좋을 것 같은데 뭐 중립 내각도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다 총리부터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모두 알겠습니다. 당적을 가진 선거 내각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꽤 비판적이신데요. 저 반론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정세균 전 총리가 왜 의문의 일격을 받아야 됩니까? 여기서 지금 총리 인준 절차를 사실 늦춘 거는 지금 야당이거든요. 예. 그런데 늦추는 내용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김부겸 후보자의 어떤 문제점이 치명적으로 하자가 있다 그러면 늦춰지고 지금 야당이 그걸 협조 안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김부겸 후보자의 어떤 문제점들이 그 정도로 인준 절차를 막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가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야당이 이것을 계속 늦추는 한 어떻게 보면 발목 잡기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독으로 뭐 처리를 한다고 해도 명분은 여당에게 갈 수 있다. 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논란의 장관 후보자 얘기와 김부겸 후보자, 총리 후보자의 인준 얘기까지 이 여의도 정치권 이슈 알아봤습니다.